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사친구 대호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 사무자동화 산업계사 실기의 함수 특강으로서 입스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만들어 보죠. 자, 여러분들은 사무자동화 산업계사 실기를 준비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엑셀이라는 과목을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자, 사무자동화 산업계사 실기를 최종 합격해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받는 게 1차 목표긴 하지만 사실상 우리의 목표는 엑셀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겠어요. 자, 그래야 오늘날 우리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더라도 실무에서 엑셀 잘 쓴다 그러면 업무를 잘한다 이렇게 동일시 생각할 정도로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은 상당히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확실히 알아야 될 입스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입스 함수 이전에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sumif 함수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자, sumif 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sumif라는 함수는 자, 합계를 구하는데 조건이 붙어있는 합계를 구하는 함수죠. 자, 이걸 붙여서 가로 열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예제가 스포츠스타 여러 명을 가지고 종목에 따라서 1차, 2차, 3차 점수를 기록을 해놨어요. 뭐 예를 들어서 종목이 야구인 사람들의 1차 점수의 합계를 구하라. 자,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sumif 함수를 이용해라. 그럼 sumif 함수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조건의 범위를 먼저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조건을 써주고 그 다음에 합계의 내가 구하고자 하는 합계의 범위를 입력하게 되면 sumif 함수를 완성할 수가 있겠죠. 자, 정답은 어떻게 됩니까? 자, 문제에서 물었던 종목이 A4셀부터 A10셀까지가 있겠죠. 그래서 조건 범위가 A4셀부터 A10셀까지 중에서 자, 조건은 종목이 야구인 거. 자, 종목이 야구란 얘기는 자,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죠. 종목이 다운표에서 야구인 부분. 자, 이 범위 속에 있는 것 중에서 야구를 찾아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합계는 1차 점수의 합계를 구할 거니까 1차 점수의 합계의 범위는 C4부터 C10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sumif를 통해서 어떤 조건에 대한 합계를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sumif가 아니라 s가 붙어 있습니다. if 다음에 s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ifs 함수가 아니라 sumifs 또는 averageifs 또는 countifs.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인데 뒤에 s만 더 붙었죠. 그럼 s는 복수형이니까 결국 sumif는 어떤 조건을 하나의 조건만 가지고 합계를 구할 때 쓴다면 s가 붙으면 여러 개의 조건을 같이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일단 밑에 예제가 나오겠지만 1차가 6 이상 8 미만인 2차의 합계다. 그러니까 1차 점수가 여기 있는 이 점수 중에서 6 이상 8 미만이라는 얘기는 6 이상이라는 조건과 8 미만의 조건에 두 가지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 어떤 특정한 셀의 합계를 구할 때 쓰는 게 바로 ifs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예제를 통해서 자, 다시 한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가 1차가 6 이상 8 미만인 2차의 합계. 우리는 항상 정답을 먼저 얻으려고 함수를 막 타이핑하기 전에 검산부터 먼저 해주시면 좋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데이터는 이렇게 몇 개 안 되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데이터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많은 데이터를 갖고 검산을 하기에는 사실 힘들어요. 그렇다면 뭐 굳이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지 말고 이만큼 데이터가 있다면 한 이 정도만 잘라서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조건의 답이 맞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실수를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 3개 하는 것은 6 이상 8 미만이죠. 그럼 1차의 점수가 6 이상 8 미만, 8 미만이니까 얘는 안 되고요. 6 이상 8 미만 얘는 되죠. 그 다음에 얘도 안 되고 자, 얘도 되고, 자,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6 이상 8 미만이니까 얘도 되겠죠. 얘도 안 된다, 그죠? 6 이상이니까. 그죠? 자, 6 이상 8 미만의 조건에 해당되는 것은, 박세리와 자, 이승엽에 해당이 되겠죠. 자, 문제는 이 6과 7을 더해서, 그죠? 자, 6과 7을 더하면 13회입니까? 자, 13회라는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는 뭐예요? 2차의 합계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2차의 합계. 자, 2차의 합계는 이 조건에 만족하는 2차 점수가 여기 있으니까 4와 5를 더해서 결국 뭐야? 9라는 답을 얻는 거. 자, 이게 우리의 sumifs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뭐 여기다 해볼까요? 여기 자,
ifs 가로 열고. 자, 선생님, 저는 시험장에 갔는데 썸if는 알고 있었는데 썸ifs가 나와서 혹시나 썸ifs는 전혀 듣도 보도 못해서 시험 망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모르는 함수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적어보면 밑에 그나마 설명이 나오죠. 자, 이 설명보다 좀 더 깊이 있는 설명을 더 보고 싶으면 자, 여기까지 적어놓고 fx 단추를 누르면 여기 함수 삽입이라는 함수 마법사 단추 있죠. 자, 이 단추를 누르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이 설명에서 여러분들이 sum range다. 아, 합계를 구할 범위를 나타내는 거구나.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 레인지다. 그럼 이건 조건의 범위를 나타내는구나.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면 사실 그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엑셀에 들어있는 몇백 개의 함수를 다 학습하고 가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모르는 함수가 나왔다 그러면 함수 마법사 단추를 클릭해서 설명을 읽어보면서 하나 둘 따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임기응변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뭡니까? SUMIF 함수를 통해서 1차가 6 이상 8 미만이니까 일단은 1차가 6 이상이에요. 그럼 1차의 범위가 조건의 범위가 되겠죠? 자, 이 범위 C4부터 C10이 되겠죠. C4부터 C10까지의 범위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건 합계의 범위죠. 죄송합니다. 합계의 범위. 자, 합계의 범위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합계의 범위는 뭘 구하라 그랬어요? 합계의 범위는 2차의 합계니까 D4부터 그죠? D4부터 D10까지의 합계를 구하겠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크리테리아 레인지니까 조건의 범위죠. 자, 조건은 1차의 점수가 6 이상 8 미만이니까 1차의 점수가 들어가 있는 조건의 범위는 C4부터 C10까지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두 개만 하면 조건을 입력하지도 답이 나옵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게 뭐냐면 일단은 입력을 한번 해보죠. 자, 여기에다가 실제로 2차의 합계를 구할 거니까 2차의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클릭하는 순간 크리테리아 1 하고 나타나죠.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면은 이 박스가 안 열려요. 조건을 입력하겠다고 클릭하게 되면 조건을 입력할 상자가 다시 열립니다. 그죠?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조건이 들어갈 범위는 1차니까 이렇게 1차를 범위를 지정하면 C4부터 C10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 1을 클릭하게 되면 밑에가 또 열려요. 그러니까 if 함수는 여러 개의 조건을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조건을 완성하게 되면 그 다음 조건이 또 있냐라고 이제 물어준다는 의미에서 박스가 또 자동으로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우선 조건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점수가 얼마? 6 이상이라는 조건을 먼저 입력을 하죠. 이상은 크거나 같다 6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조건은 하나 더 있다는 얘기예요. 두 개의 조건을 입력해야 되니까 8 미만이라는 조건. 그 8 미만이라는 조건의 범위도 크리테리아 레인지 2가 되겠죠? 자, 8 미만의 조건의 범위도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1차 점수의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8 미만이니까 미만은 작다죠. 작다 8 이렇게 입력합니다. 자, 높아심에서 이거 한 번 더 정리를 하죠. 우리가 이상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죠? 크거나 같다. 미만이라고 얘기할 때는 작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하라고 얘기할 때는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이상, 미만, 이하 또 뭐 있습니까? 초과라는 말. 초과. 자, 초과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크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요거 혹시 잊고 계시는 분들은 요거 반드시 메모를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조건까지 입력을 했잖아요. 자, 조건을 입력을 하고 자, 두 개의 조건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합계를 구할 범위,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의 범위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의 범위 조건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조건, 범위와 조건을 입력을 하고 그죠? 자, 그리고 확인 단추를 한번 눌러보죠. 자, 확인 단추를 클릭하니까 자, 이렇게 9라는 정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if 함수는 여러 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세 개 이상의 조건은 and와 or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조건을 이용할 때는 SUMIFs, 하나의 조건만 이용할 때는 그냥 SUMIF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SUMIF 해봤고요. 자, 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제가 다른 예제 SUMIFs 말고 average ifs의 예제도 한번 갖고 왔어요. 자,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설명 듣기 전에 화면 잠시 일시 정지시켜 놓고 한번 해보세요. 자, 해보셨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average ifs입니다. 자, 직접 타이핑을 통해서 한번 옆에다가 한번 볼까요? 자, 는 해서 average average if s 가로 열고. 자, 물론 여기다 직접 써주시면 되지만 함수 마법사를 통해서 하면 더 편리하니까 함수 마법사 띄워서 average range 평균을 구할 범위, 성명이 박씨인 각 평균인데 이거는 범위가 합계를 구할 범위가 이 자리에서는 1차에 대한 그 합계가 평균을 구하는 거고, 이 자리에는 2차에 대한 평균, 이 자리는 3차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범위는 이 범위를 잡아주고, 이 부분은 이 범위를 잡아주는데, 우리는 여기를 구하고 난 다음에 까만 십자가 채우기 핸들을 하게 되면 나머지 자동으로 구해지죠. 그거니까 여기는 그대로 1차의 범위만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 레인지. 자, 조건의 범위는 성명이 박씨니까 성명이 들어있는 이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는 박씨니까 박으로 시작하는 하면 박하고 별표 해주시면 돼요. 와일드카드 문자 박별표. 자, 우리가 와일드카드 문자 같은 경우에 별표를 쓰는데요. 자, 보세요. 자, 여기다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일까봐 제가 크게 써주면 박별표라고 하면 박으로 시작한 뒤에는 아무거나 와도 상관없고 첫 번째 글자는 박이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을 쓸 때는 뭐뭐로 시작한다 그러면 박별표 이렇게 쓰면 된다는 것도 하나 더 이번 시간을 통해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명이 박씨인 각 평균이니까 조건은 여기까지밖에 없네요. 그죠? 근데 average ifs를 쓰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쓰고 두 번째 조건은 입력할 필요가 없겠죠. 자, 바로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확인을 누르니까 자, 이렇게 6.75라는 값이 나타납니다. 문제에서 만약에 소수 이하를 완전히 버리고 정수로 표현하라 그러면 반올림하라 그러면 반올림해서 7이라는 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고요. 뭐 소수 이하를 버리라 그러면 버려주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함수를 쓰라는 말이 없으면 여기에 자릿수, 느림, 자릿수, 줄임이라는 단추가 있죠. 자, 여기 요 부분입니다. 자, 자릿수, 느림, 자릿수, 줄임. 그래서 자릿수, 줄임 단추를 눌러서 클릭하면 이게 자동으로 줄어들면서 자동 반올림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강의에서 라운드라는 함수를 통해서 반올림을 하고 소수 몇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건 그 강의에서 우리가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라운드 함수를 통해서 반올림을 하라 그러면 라운드 함수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좋습니다. 자, 여기 클릭해서 정답 확인해 볼게요. 자, 클릭해서 자, 정답을 확인을 해 보니까 자, average ifs 자, C4부터 C10까지 그리고 A4부터 A10까지 그리고 박별표 자,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추가로 알아야 될 게 이 두 번째 조건의 범위는 달러를 다 붙여서 절대 참조 형식으로 만들었죠. 이렇게 A4부터 A10까지인데 달러를 이렇게 다 붙였어요. 자, 달러를 다 붙인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뭐예요? 자, 우리가 여기 답을 구하고 난 다음에 까만색 십자가 만들어서 옆으로 쭉 드래그 하죠. 드래그 했을 경우에 이 계산의 범위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자, 계산의 범위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니까 쭉 해서 그대로 C4부터 C10까지를 그대로 두면 되죠. 근데 이 조건의 범위는 이 범위예요. 성명이 박씨니까 이 범위는 잡아두고 난 다음에 이게 채우기 핸들로 오른쪽으로 가더라도 이 범위가 이렇게 넘으면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참조를 통해서 고정을 시켜놨다는 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sum ifs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밑에 두 개 더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조금 확대를 시킬까요? 자, 성명이 박씨면서 종목이 야구인 사람의 3차 합계다. 성명이 박씨면서 자, 종목이 야구이다. 역시 조건이 두 개가 되겠죠? 성명이 박씨, 자, 종목이 야구. 자, 정답은 직접 한번 해보세요. 정답은 그쵸? 자, 여기 볼게요. 자, sum ifs 함수를 쓰고 자, E4부터 E10까지의 범위를 지정을 합니다. E4부터 E10까지의 범위는 뭡니까? 3차의 범위가 되겠죠? 내가 구할 합계의 범위. 자, 그 다음에 박씨가 들어있는 성명의 범위를 먼저 잡아주고 성명의 범위, 그 다음에 성명에 대한 조건, 박별표, 그 다음에 종목이 야구니까 종목의 범위 B4부터 B10까지 잡아주고 그 종목에 대해서 야구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count ifs입니다. count ifs. 자, count ifs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 야구인 사람의 수를 구하라. 그죠? 자, count ifs는 종목이 야구인 사람 수가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도 ifs 함수를 쓸 수 있습니다.
B4부터 B10까지 범위를 잡아주고 조건을 바로 적어주면 되겠죠. B4부터 B10의 범위가 종목의 범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조건은 야구니까 야구를 적어주면 count if 함수를 써서 야구인 사람의 수가 2명이라는 거를 쉽게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어요. 그쵸? 자, 어떻습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if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두 가지죠. 두 가지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단순한 sum if가 아니라 sum ifs, 또 average if가 아니라 average ifs를 써서 조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를 구할 때 쓰는 게 이제 ifs 함수다 해서 제가 ifs 함수 관련돼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이 채워졌을 거라고 믿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엑셀의 함수 여러 개를 쓸 줄 알면은 실제 실무에서 다른 사람들은 수기로 어떤 사람들은 보면 계산기로 막 두드려요. 계산기로 막 두드려서 답만 막 입력을 하고 있어요. 전체 데이터의 수가 100개, 200개 넘어가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함수 하나만 정확하게 알아도 시간을 그만큼 줄여줄 수 있고 좀 더 수월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 다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사친구 대호쌤이었습니다.